최근 들어서 콜센터 상담원 등 대다수의 감정 노동자들이 이 업무 현장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피해가 사회 문제로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일선 현장에서는 고객들의 언어 폭력으로부터 콜센터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자체적 대책과 또 매뉴얼을 내놓고 있다고 하죠.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 이성종 집행위원장,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웅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이 콜센터 상담사죠. 이분들에 대한 언어 폭력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를 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지난해에 네. 금융산업 부문에 있는 콜센터를 포함한 약 700명의 일하는 분들, 감정노동자들을 조사한 게 있었는데 네. 악성 민원 때문에 감정노동을 유발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한 분들이 무려 50%가 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네.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화 상담 업무를 보는 분들이 네. 약 65% 정도가 이제 폭언을 경험을 하고 네. 또 성희롱을 경험한 분들도 약 32% 정도 해당되고 있어서요. 네. 이 콜센터 쪽에서 일하는 분들의 감정 노동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감정 노동자가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몇 %나 차지하나요? 노동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40%, 대단하네요. 명수로는 700만 명 정도. 물론 이제 감정 노동 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서비스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굉장히 직접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에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언어 폭력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뭐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도 있나요? 그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대단히 심각한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아주 최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에이스 센터의 우울증이 그것도 지금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중증 우울증이 약 54%로 나오는 자료.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얘기를 참아야 못하죠. 되고.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콜센터들은 이게 외주화가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 콜센터의 한 90% 정도가 계열사나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 외주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이나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죠. 예, 본사 직원이라 그러면 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콜센터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아주 심각한 데는 3개월에 90%인데도 있고요. 뭐 출근하자마자 3일 만에 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에 외주화돼 있지 않은 그 본사에서 직고용하고 있는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10% 이하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외주화돼 있는 콜센터 같은 경우는 뭐 이직률 같은 경우에 1년이면 뭐 절반 이상, 심한 데는 8, 90%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우울증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 감정노동자의 그 정신적, 유체적 피해는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하고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임금 수준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을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은 이제 악성 고객들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되지만 실제 그분들이 일하는 환경,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또는 고용이 불안한 상태라든지 이런 이제 좋지 않은 환경들이 또 감정 노동을 조금씩 가중시킨다. 분들이 태반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조건들 때문에 감정 노동이 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용 형태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쉽게 예를 들면 관리자에게 할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또 용역회사에 있으니까 용역직이니까 또 얘기했다가는 용역회사가 그 문제를 또 본사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못하는. 이러한 질곡적인 구조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악성 언어를 행하고, 언어 폭력을 하고, 성희롱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요즘 보면은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죠? 다 녹음이 되면은 이런 부분, 이게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거 다 폭행의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은 현행법으로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도. 모욕죄 같은 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떤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에 아주 실형까지 살릴 수가 있어요. 모욕죄 같은 경우는. 또 업무방해죄
괜히 그 일의 본질과 관계없이 쓸데없이 성희롱을 한달지 이런 것도 성희롱죄로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방해죄로도 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고발을 못하느냐? 전부 다 아웃소싱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니저도 그냥 네가 참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유해 사람도.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재계약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콜센터 회사 차원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방송이니까 그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 정도가 그 욕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개인의 어느 정도까지도 이렇게 침해하는 성질의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글쎄요 어떻게 이제 뭐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의 이제 폭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폭언뿐만이 아니라 성희롱도 또는 단순한 욕을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나친 어떤 그 이 폭력 언어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태로 일하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이제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나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병을 앓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로 뭐 글쎄 노동연구원이나 노동부에서 그렇게 감전 노동자들이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질환을 앓게 되는 이런 통계 같은 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요. 또 여기 여러 군데서 조사한 게 있지만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런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상반기에 그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산업의 업종별로 그 상황에 맞는 이제 응대 매뉴얼 이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해서 완성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럼 어느 부처에서 하는 건가요?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완성이 돼서 아마 최근에 이제 장관이 임명이 됐으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성된 것을 뭔가 자료화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사업장에 배포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 산하에 어떤 공단에서 이렇게 만들거나요? 이거는? 공단도 있고요. 공단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이미 그런데 이제 이거는 노동부 본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했던 거고요. 예전에 그 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열악한 노동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냈는데요. 안전보건공단이 그걸 하는 그렇죠.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 2011년도에도 사실 감정노동 보호 지침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정노동 보호 지침. 이게 뭐 지금 하루 이틀 지속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사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새롭게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보셨습니까? 좀 그 가이드라인. 그런데 그 문제도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 기인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주라든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서울의 이제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 세 개 회사에 외주를 주거든요. 그럼 세 개 회사에서 매년마다 고객 만족 점수를 평가받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고용주 입장, 고용주라는 게 콜센터 회사의 고용주거든요. 사실 서울시가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 그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능동적으로 그걸 시행하기에는 원청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매년마다 고객 만족 평가를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제가 봐서는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까지도 감안해서 그 페널티가 오히려 고용주한테 가는 것 이상으로 원청한테 가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법적인 뭐 제도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용주 그러면 콜센터 회사의 그 고용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콜센터 회사를 하청을 주는 원청 회사, 원청 회사한테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콜센터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콜센터 회사의 제재가 가는 게 아니라 원청의 제재를 가하는 거죠.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러시죠. 이제 원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들은 원청 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그 산업 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거는 사실 원청이 지지 않도록 아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제 이를테면
서비스 상당히 많은 서비스 업종에 콜센터를 포함해서 이 원청 회사가 갖고 있는 사용자 책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일반 산업 현장이나 그런 데는 돼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1, 2차 산업 쪽은 다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유독 이제 서비스 업종의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조금 아직은 미흡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건 1년이 이건 어떤 관련입니까? 이건 이제 금융 부분 쪽에서 일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금융 관련. 예, 금융 관련. 그래서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을 포함한 5개 이제 금융 관련한 법안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네. 아직은 그 내용 자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네. 실제 사업장 내에서 보호를 하기 위한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직 좀 부족하고 또 이게 이제 금융부문 외에 있는 나머지 감정 노동자들까지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가이드라인하고 이 보호법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내용이 비슷한 것도 영역은 다 영역이 다른 그렇죠. 이제 적용 영역이 좀 다르기 가이드라인이 때문에. 실효성이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도 실효성이 없다. 그럴 말씀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금융업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시행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업계에 네. 한정되어 있다라는 이제 네.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금융업계도 사실은 보면은 거진 다가 외주화가 돼 있습니다. 콜센터가. 네. 콜센터가 외주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디 카드다 어디 다 외주화돼 있는 겁니까? 싹 다 외주화돼 있고. 그 본사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럼요. 최근에 올 초에 전주에서 거기는 금융 콜센터는 아니지만 네. 그 금융이나 마찬가지죠. 그 인터넷에 이제 그런 비슷한데 거기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고생이 한 달 만에 자살을 했는데 원청에서는 뭐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청 콜센터에서 잘못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전반적인 종합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제 감정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아서 이제 이 법률 개정안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 예, 물론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 입법기관인 이제 국회를 통해서 어느 의원이 의원실하고 이제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요. 네. 뭐 지목해도 되나요? 그럼요. 좋은 일인데요. 한정혜 의원, 이인영 의원, 김삼화 의원, 이미자 의원 이렇게 해서 여러 의원들이 아무튼 사실상 이 국회의원들이 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이걸 입법 추진을 안 한다면 이분들은 노동조합도 없잖아요. 그죠? 없죠. 이분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일 테고. 그렇습니다. 자, 그 문제는 뭐 한정혜 의원하고 이인영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좀 어느 정도 강력하게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별도로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전화끈을 걸리다. 콜센터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응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산되고 있다 그러대요. 최근에 가장 뉴스를 많이 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 콜센터에서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당신의 아내일 수도 있고 당신의 따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여러 SNS에서 많이 이제 호응을 받고 이래서 실제로 이제 그 상담원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사례도. 그런 멘트 받으면 진짜 감히 욕을 못 하겠네요. 예. 그런 멘트도 있는데 네. 또 어떤 회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직접 이제 전화 받는 요원이 더 이상 하면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끊어버리기가 어려우니까 모니터에 이제 3개 버튼이 떠가지고 성희롱 시작되면 첫 번째 버튼을 딱 누르면 더 이상 시작되면은 더 이상 계속하면은 전화를 끊을 수도 있다는 녹음된 멘트가 나가는. 두 번째 멘트를 누르면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탁 끊어지는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그런 멘트와 이런 시스템적인 게 같이 많이 도입이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뭐 금융회사에서 또 홈쇼핑 콜센터 이런 데서 홈쇼핑 콜센터도 악성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 속옷 같은 거 이런 그 판매를 하면은 전국에 정말 이상한 전화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도 전화를 못 끊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본사 차원에서 그런 고객은 2번만 경고하고 아예 아웃시켜버리는 전화 자체를 안 받는 주문 자체를 안 받는 거절이 되는 전화 거절이 되는 아예 안 받는 그런 제도를 했는데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고.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런 선한 고객한테 집중할 수 있고, 예, 또 사기들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원청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라는 이제 그런 네.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감정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다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상당수 많은 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건가요? 콜센터 쪽은 확산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워낙 네. 이제 뭐 감정 노동 빈도가 높고 악성 네.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요.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 콜센터. 네. 여기도 뭐 이전에 많이 언론에도 나왔었던 사례들이 많았죠. 이제는 거기서 이제 악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형사 고발을 해서 네. 벌금까지 이제 부과한 이런 사례도 하나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전화 상담원들이 사실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언어 폭력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었던 권리가 아니라 사실 제조업 쪽에는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조업 이를테면 물건을 만들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스스로 뭐 비상 버튼을 눌러서 뭐 세운다든가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한다든가 하는 작업 중지권이 있었는데 서비스 네. 업종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제 보편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인권의 문제로 봤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자기 방어권을 서비스 업종에도 조이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보면 네. 업무 중지권으로 표현되면서 그런 법률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도 그런 그렇습니다. 업무 중지권을 그렇습니다. 행해야 된다. 네. 그 김 소장님 지금 전화 끊을 권리의 부분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요즘에 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이제 양날의 칼이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그 굉장히 힘든 고객들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콜센터의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도 미국의 콜센터가 주로 그 인도 쪽으로 아웃소싱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업무는 사거리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해가지고 네. 인도에서 미국으로 철수를 해버리는. 그래서 인도의 오히려 콜센터 일자리 좀 없어지는. 그래서 사실 이 인공지능 쪽을 콜센터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건 상당히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비자는 하여튼 그런 업무할 때 좀 친절하게 바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전화가 또 한 뭐 1번 누르세요. 넘어갑니다. 기다리세요. 또 뭐 상담원이 대기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불만이 쌓이다 보면 이제 물론 욕을 하고 언어 폭력한 것은 그 기본적으로 잘못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또 불만이 또 폭주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생각 드는데요. 저희 그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에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당사자들인 감정 노동자하고 또 이 상대하고 있는 이제 소비자들 의식 실태 조사를 저희가 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상대가 제공을 못 해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이거는 합당한 불만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 물건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이로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다리게 해서 이런 불만이 또 두 번째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3년간 조사했더니 변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사실은 기업들이 무조건 친절을 강요하는 교육을 할 거 아니고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감정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이고요. 두 번째 이제 기다리게 해서 문제는 그만큼 적정한 인력이 이제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들이 그러한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니즈에 맞춰서 이 맞춤형 소비자 정책을 좀 이제는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소장님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좀 근본적인 방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뭐 거시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좀 미시적인 거 하나만 예를 들면 저는 ARS 시스템 자체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ARS 시스템. 예,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이성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전화했더니 ARS 시스템으로 담당자를 만나는 데만도 한 5분, 10분이 걸리면은 완전 폭발한 상태에서 만나면 거기서 욕도 나오게 되고 이러는데 오히려 ARS 시스템이 그런 그 고객의 불만을 높이기 때문에 저는 ARS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줄여버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상담원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일자리도 늘리고. 그럼 일자리 늘리고. 예,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많이 들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고객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게 아닌가 해서 ALS 시스템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콜센터의 권한이 너무 없습니다. 콜센터 그 하청업체의 권한이. 예, 그래서 그 고객 만족의 본질을 우리나라에서는 웃음과 미소와 친절로만 찾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품의 본질, 서비스의 본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본사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또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도 콜센터 또는 고객의 접점 너네들이 알아서 미소로서 친절로서 너네들이 커버해라 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친절해요. 그렇습니다. 예. 과도하게 친절하고요. 정말 친절해요. 하여튼 예. 이런 부분들 보면은. 사실 이 고객 만족 경영은 미국에서 전 세계에 퍼뜨렸지만 네. 미국에서 이런 블랙 컨슈머들은 바로 고발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좀 나와야 되겠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글쎄요, 좀 전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과도하게 과도한 친절보다는 이제 적절한 수준의 친절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걸 또 원하는 소비자들이나 고객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오히려 어떤 이 유통 매장에 들어갈 때 여러 직원들이 줄 서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과연 내가 기분 좋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것도 또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정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문화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네. 또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사회 문화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감정 노동의 문제도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 특히 아까 그 국회에서 예. 업무 정지권을 지금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 예. 새로 이번에 선임된 김영준 노동부 장관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성종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그리고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용 소장이었습니다.